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준비를 막 시작했을 무렵 웨딩홀 투어를 다녀오고 남편이 툭 말을 꺼냈습니다. 내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결혼 준비하면서 엄청 싸운다나 봐. 정말 지긋지긋하게 싸운다고 조심하라고 하네. 제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또한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긴 했거든요. 예식장 정하면서 싸웠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선정 때문에 파혼 위기까지 갔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듣긴 했으니까요. 그러더니 남편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는 그냥 반반 결혼식 하는 거 어때? 비용도 준비도 다 반반씩 나누면 서로 싸울 일도 없을 것 같아. 반반 결혼식? 남편이 마치 준비된 자료를 발표하듯 말을 꺼냈습니다. 그냥 모든 걸 다 반반씩 부담하자는 거야. 예를 들면 식장도 자기가 한 군데 정하면 나도 한 군데 정해서 같이 보고 견적도 비교하고 합의하에 결정하자는 거지. 그리고 비용도 당연히 반반. 그래야 나중에 누가 더 고생했네 이런 말 안 나올 것 같아서 말이야. 듣고 보니 꽤 합리적으로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보자. 어차피 우리 돈으로 준비하는 건데 그게 덜 복잡할 수도 있겠네. 그렇게 우리는 반반 결혼식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엄마에게도 미리 알렸어요. 엄마, 희준 씨랑 얘기해봤는데 반반 결혼식 하기로 했어. 엄마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반반 결혼식? 그게 뭔데? 요즘은 결혼 준비하다가 많이 싸운다잖아. 그래서 그냥 반반 결혼식 하면 다툴 일도 없을 것 같아서 그러기로 했어. 돈도 반반, 결정도 반반. 그래야 불필요한 오해도 없고 나중에 누가 더 했네, 덜 했네 싸울 일도 없을 것 같아서 말이야. 엄마가 한참 말없이 제 얼굴을 보더니 조금은 섭섭한 듯 그리고 조금은 걱정스러운 듯 말했어요. 그래? 니들이 좋다는데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근데 엄마는 요즘 젊은 사람들 방식이 조금 낯설다. 뭔가 정이 없어 보이고 그렇네. 그 말에 제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게 정이 없는 게 아니라 싸우기 싫어서 그러는 것뿐이야. 사소한 걸로 감정 상하고 상처받느니 차라리 시작부터 서로 부담을 줄이는 게 낫잖아. 그래, 니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괜히 엄마가 나서서 뭐라고 해봐야 잔소리밖에 더 되겠니. 그렇게 시작된 결혼 준비는 꽤 순조로웠습니다. 식장은 제가 알아보고 한복은 시어머님이 추천한 곳에서 마쳤고 스드메도 각자 마음에 드는 업체로 견적받아 조율했거든요. 모든 항목에 우리들의 몫이라는 전제가 붙었고 진짜 반씩 부담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는 별탈 없이 잘 지냈습니다. 무언가 거창한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그저 서로가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은 방식으로 천천히 맞춰갔어요. 월급이 들어오면 남편은 제 통장으로 월급 전부를 보내줬고 저는 거기서 생활비와 용돈을 나누고 남은 돈은 적금 통장으로 바로 옮겼어요. 우리 둘 다 월급이 적은 편은 아니었기에 아이가 생기기 전에 최대한 아껴서 살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한 달 용돈을 각자 50만 원으로 하자는 건 남편이 먼저 제안했고 저도 딱히 반대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결혼 전 남편 씀씀이가 큰 편이었다 보니 50만 원 용돈으로 쓰겠다고 한 것 자체가 기특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정도면 큰 무리 없이 충분하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뭔가 사치를 부리는 스타일이 아니었기에 50만 원 용돈이 과하다 싶을 정도였는데요. 엄마랑 단둘이 살아오며 절약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커피도 좋아하지 않아서 잘 마시지 않았고 군것질도 좋아하지 않았고 쇼핑에도 큰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한 달에 50만 원의 용돈 중 30만 원은 따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제게 할당된 돈이었으니 돈을 모아서 엄마 환갑 때
유럽 여행을 다녀올까 했거든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보험금과 재산이 남긴 했지만 엄마는 그걸 단 한 푼도 당신을 위해 쓰지 않았어요. 항상 아껴 쓰고 또 아껴 쓰셨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엄마는 해외여행을 한 번도 다녀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엄마를 위해 한갑 때는 꼭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싶었어요. 결국 첫 달부터 따로 30만 원씩 적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에게 미리 말했어요. 자기야, 우리 용돈 각자 50만 원씩 쓰기로 했잖아. 오, 그랬지. 그럼 그건 각자 자유롭게 쓰면 되는 거지? 당연하지. 근데 그건 왜 물어? 그게 내 용돈에서 매달 30만 원은 따로 모아서 엄마 환갑 때 같이 유럽 여행 다녀올까 해. 자식이라고는 나 혼자고 거기다 엄마가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거든. 그 말에 남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로 장모님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보셨어? 장인어른이 남기신 보험금도 있었고 재산도 좀 있었다며. 나중에 나한테 짐 되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 진짜 짠순이처럼 사셨어. 와, 진짜 대단하시다. 대단하긴 한데 솔직히 너무 그러니까 가끔은 짜증이 나기도 했어. 그러다 보니 엄마 인생은 전혀 없었던 거잖아. 용돈 중에 30만 원만 매달 모으면 큰 무리 없이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이 잠깐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매달 20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해? 난 커피도 안 마시고 술도 안 마시고 군것질도 안 하잖아. 별로 돈 쓸 일도 없는 걸 뭐. 자기답네. 근데 용돈은 자율적으로 쓰는 거니까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해. 괜히 쓸데없는 소비하는 것보다 훨씬 멋있는데?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달 30만 원씩 따로 적금을 들어갔고요. 남편도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해줬고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아주 조용하고 안정적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토록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다툼도 거의 없이 잘 지냈어요. 결혼한 지 몇 년 동안 둘 다 한 직장에서 조용히 자기 자리를 다져가며 매달 적금도 빠짐없이 넣으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생활비도 철저히 관리하며 살았고요. 그리고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엄마 환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럽 여행을 갈 생각에 매달 용돈에서 30만 원씩 몇 년 동안 모은 돈이 꽤 되었기에 적금 통장을 열어보며 괜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 쌀을 씻어 전기밥솥 버튼을 꾹 누르려던 찰나 남편이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그때 들었던 그 적금 말이야. 아직도 넣고 있는 거지? 우리 엄마 환갑 여행 자금으로 모으던 거잖아. 내년 봄쯤 유럽 여행 가려고 해. 근데 그건 갑자기 왜 물어? 순간 남편 입가에 어색한 웃음이 번졌어요. 그리고 나온 말이 그저 기가 막혔다고 해야 할까요? 그게 말이야. 여행은 급한 게 아니니까 그 돈 깨서 쓰면 안 될까?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그게 저번에 보니까 우리 엄마 차가 오래돼서 너무 위험해 보이더라고. 근데 우리가 모은 돈은 전세 옮기는 데 써서 지금 돈이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자기한테도 참 잘했잖아. 이번 참에 효도도 할 겸 그 돈으로 엄마 차 바꿔드리는 게 어떨까? 그 말에 어이가 없고 할 말을 잃어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최대한 감정을 숨긴 채 입을 뗐습니다. 자기 지금 진심이야? 솔직히 여행은 안 가도 큰 문제가 없지만 차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잖아. 그러니까 차를 바꿔드리는 게 먼저라는 거지. 남편의 태도가 너무 뻔뻔스러워 저도 모르게 비웃고 말았어요. 그럼 자기가 돈을 모아서 해드렸어야지. 난 자기가 용돈 전부 쓰고 다닐 때 나름 아끼고 열심히 모은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거기다 내가 미리 말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결혼하자마자 말했던 거고 말이야. 남자들 씀씀이가 조금 큰데 나도 진짜 아껴서 생활한 거야.
근데 자기는 돈도 많이 필요 없으면서 굳이 50만 원 용돈을 똑같이 하는 것도 좀 웃겼어. 많이 안 쓸 거면 적금을 더 넣었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암튼 여행보다는 차가 더 우선이니까 이번에는 우리 엄마 차 사드리고 나중에 다시 모아서 여행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장모님 환갑 때는 모시고 식사하면 되잖아. 사실 요즘은 환갑 같은 거 따로 챙기지도 않는다고 하던데 유럽 여행은 솔직히 오바지. 자기가 조금 서운하다고 하면 제주도 여행 모시고 다녀오던지. 뭐? 제주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자는 건데 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내가 말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미리 엄마랑 여행 갈 거라고 말하고 모은 거잖아. 그때 자기도 알았다고 했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난 자기한테 너무 서운하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차가 퍼지기 일부 직전이라 새로 사드리자고 한 건데 그게 왜 서운하다는 거야? 자기야말로 여행이 우리 엄마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거야? 만약에 엄마가 저 차 타고 다니다가 사고라도 나면 그때는 어쩌려고 그래? 그 모든 책임은 자기한테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남편이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지금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 암튼 우리 엄마 사고 나면 다 자기 잘못이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이 씩씩거리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은 침묵했고 저 역시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출근한 남편에게서 딱 한 줄짜리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며칠 뒤 엄마 생신인 거 알고 있지? 오고 싶으면 오고 싫으면 말고. 솔직히 참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그동안 제게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주셨기에 결국 며칠 뒤 저는 혼자 예약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와 있었고 저도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아가씨, 저 왔어요. 시어머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그래, 어서 와라. 근데 니들 혹시 다퉜니? 그 순간 눈치 빠른 시누이가 나섰습니다. 엄마, 살다 보면 다투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뭘 묻고 그래. 내가 언니였으면 남편이랑 다퉜다는 핑계로 시댁에 안 왔을 텐데 언니는 착해도 너무 착해서 문제야. 짐작해보건대 다툰 이유도 분명 오빠 때문인 것 같으니까 언니한테 더 이상 묻지 않는 게 좋겠어. 부부싸움은 둘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 그 말에 시부모님도 더 이상 묻지 않았는데요. 그 순간 따뜻한 배려에 괜히 울컥한 채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날 다 같이 외식을 하는 동안에도 남편과는 말을 섞지 않았는데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남편이 조용히 입을 떼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생신 선물로 민지가 새 차 뽑아드린대요. 뭐? 새 차를 뽑아주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민지가 몇 년 동안 용돈에서 매달 30만 원씩 적금 넣었거든요. 엄마 차가 너무 오래돼서 위험해 보인다고 그 돈으로 새 차 사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착한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 말에 제 얼굴이 사색이 됐고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하필 그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꺼내다니 참 기가 막히고 비열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푹 숙였고 참고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떨어지고 말았어요. 어머, 민지야, 왜 그러니? 언니, 괜찮아요?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어쩔 줄을 몰라하며 저를 걱정했지만 그 와중에도 남편은 팔짱을 낀 채 찡그린 미간으로 저를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식사는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웃으며 시작했던 식사 자리가 남편의 말 한마디로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식당을 나서자마자 시댁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는 따로 집으로 왔습니다. 친정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엄마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괜히 걱정하실까봐 마음을 접었어요.
그저 조용히 우리 집으로 향했는데요. 집에 도착해 불을 켜고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남편이 거칠게 들어오더니 숨도 안 쉬고 곧장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생신자리를 그렇게 망쳐놓을 수가 있어? 자기가 망친 게 아니고 내가 망쳤다고? 차 사드린다고 한마디만 했으면 그냥 다 웃고 넘겼을 일이었잖아. 대체 왜 고집을 부리냐고. 내가 언제 차 사드린다고 했는데? 그건 자기가 자기 멋대로 말한 거잖아. 난 분명 싫다고 했잖아. 근데 자기야말로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남편이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대받아쳤어요. 아니 그때도 말했잖아. 우리 엄마 차가 오래돼서 위험하다고. 바꿔드리자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다는 거야? 자기 진짜 이렇게 꽉 막힌 사람이었어? 왜 자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거야? 자기 용돈 신나게 쓰고 다닐 때 난 알뜰히 모은 거잖아. 오로지 엄마랑 유럽 여행 가려고 몇 년을 참고 모은 돈인데 왜 자꾸 그 돈에 욕심을 내는 거야? 남편이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삐죽이더니 말없이 돌아서 문을 쾅 하고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 새벽이 될 쯤 조용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지만 저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는데요. 그날 이후 우리는 말이 아닌 표정으로만 싸웠습니다. 서로 입은 닫았지만 눈빛과 한숨, 문 여닫는 소리 하나하나가 감정의 칼날이 되어 날아들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신우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오늘 저녁에 잠깐 시간 낼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에요? 네, 엄마가 언니 좀 보자고 하세요. 그 순간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던 것인지 신우이가 급히 말을 덧붙였어요. 다른 건 아니고 엄마가 오빠 말은 잘 안 믿으시잖아요. 언니 말을 직접 듣고 싶다고 하셔서요. 결국 알겠다고 대답을 했고 그날 저녁 집 근처 카페에서 시어머님과 신우이를 만났습니다. 시어머님이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말없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새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이 말이 아니구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시어머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희준이 말로는 니들이 적금 들은 걸로 사부인 모시고 여행 간다고 해서 다퉜다던데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네 앞에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희준이 그놈 말은 영 믿음이 안 가서 말이야. 대체 무슨 일인지 네가 자세히 말 좀 해보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있는 그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적금 이야기부터 용돈에서 매달 30만 원씩 모았던 것, 심지어 그 와중에 남편에게 돈을 빌려줬던 것까지 말이죠. 제 이야기를 듣던 시어머님과 신우이의 얼굴이 점점 하얘지더니 끝내 시어머님 입에서 욕설이 튀어나왔어요. 뭐야? 그게 진짜니? 이런 미친놈을 봤나? 그니까 네 말대로라면 50만 원 용돈 중에 30만 원 적금하고 그 와중에도 희준이 그놈한테 네 용돈을 쪼개서 빌려준 적도 있었다고? 네, 급하게 써야 한다고 해서 몇 번 빌려줬는데 돌려받지는 못했어요. 이런 정신이 쑥 둘러빠진 놈을 봤나? 시어머님 입에서 거친 말들이 튀어나와 놀란 눈으로 시어머님을 바라보자 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놈이 나한테도 몇 번이나 돈을 받아갔어. 네가 용돈을 너무 조금 준다면서 급하다고 하면서 말이야. 당장 오빠한테 전화해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 시어머님의 지시에 따라 신우이가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들어오라고 전달하고 있었는데요. 순간 시어머님이 참지 못하고 전화기를 빼앗아 들어서 무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너 당장 집으로 들어와. 결국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는데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님이 참았던 울분을 터뜨렸어요. 들어보니 민지가 매달 용돈 아껴서 모은 돈으로 여행 가기로 한 거라고 하는데 네가 왜 민지한테 내 차를 사줘라 말아야. 야, 이 미친 인간아. 너는 우리한테 효도 한 번을 안 하고는 왜 민지한테 효도를 강요해? 남편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되물었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왜 그러긴 뭘 왜 그래? 살면서 우리한테 효도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인간이 민지한테 효도를 강요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남편이 당황한 듯 대답했어요. 아니, 나는 엄마 차가 오래돼서 걱정돼서 그랬어요. 그 말에 시어머님이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그럼 네 용돈을 아껴서 사줄 생각을 해야지. 그걸 왜 민지한테 떠넘겨? 내가 너를 키웠지 민지를 키웠어? 이게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온 게 아니네. 딱 보니까 효도 비스무리한 걸 하고는 싶고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지. 니놈이 하는 효도는 짝퉁 효도야, 짝퉁 효도. 민지처럼 매달 적금 모아서 정성을 다하는 게 진품 효도고 말이야. 평생 키워놨더니 짝퉁 효도할 생각이나 하고 우리가 너를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어. 너 그동안 나한테 빌려간 돈도 전부 갚아. 너 같은 모질이가 어떻게 민지 같은 똑순이랑 결혼을 한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당장 민지한테 사과해.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자빠졌어. 시어머님이 몇 번이나 등짝 스매싱을 날리며 남편에게 소리쳤고 남편이 놀란 얼굴로 제게 사과를 했어요.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그 큰 잘못을 하고는 그게 다야? 사실은 내가 억지 부리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괜히 더 그랬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그때 시어머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날렸습니다. 앞으로 민지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날에는 너 호적에서 파버릴라니까 그런 줄 알아.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자빠졌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네가 우리 차 바꿔주려고 몇 년 동안 용돈 아껴가며 적금 들었는데 그 돈으로 사부인 여행 보내드린다고 하면 네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제발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살아라. 비싼 돈 들여서 좋은 대학 보내놨더니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있어? 대학만 좋은 대학 나오면 뭐해? 인성이 개차반인데 네가 모은 돈으로 사부인 여행 보내드리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지 입장 바꿔 생각하고 반성문 써서 주말에 가지고 와. 대충 써서 가지고 오면 가만 안 놔둘 참이니까 그런 줄 알고. 시어머님 말에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시어머님의 명령대로 반성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충 쓴 게 티가 나는 글이었어요. 말투는 반성문인데 내용은 변명만 가득했으니까요. 당연히 반성문은 매번 태자를 맞았고요. 그 뒤로 남편은 반성문을 수정하고 또 수정해서 다시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 옆에 앉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요. 제가 고개를 돌리자 남편이 조금은 부끄럽고 조금은 후회스러운 얼굴로 입을 뗐어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반성문을 쓰다 보니까 내가 진짜 미친 짓을 했더라고. 너무 이기적이었고 자기 마음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게 너무 후회가 됐어. 그 말에 말없이 남편의 눈을 바라보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난 자기가 억지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문제가 있으면 대화로 풀어가면 되는 거잖아. 당연하지. 앞으로는 내가 진짜 많이 노력할게. 그날 이후 남편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매사에 조심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이전에는 없던 생각이라는 게 담겨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드디어 엄마 환갑이 다가왔고 분주히 유럽 여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제게 조용히 말을 걸어왔어요. 자기야,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여행에 보태도록 해. 남편이 내민 건 작은 봉투 하나였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머쓱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몇 달 전부터 용돈에서 20만 원씩 모았어. 술 몇 번만 안 마시고 커피 좀 줄이니까 금방 모이더라고. 나중에는 재미가 붙어서 자기한테 칭찬받으려고 더 열심히 모으게 됐어. 그리고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나 잘했지? 안 그래도 되니까 그냥 넣어둬. 마음 써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남편이 봉투를 제 손에 꼭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오늘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모은 건데 그냥 받아줘.
많이 반성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 말에 잠시 말없이 남편을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리듯 입을 뗐어요. 자기야, 노력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우리는 한참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남이던 부부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님이 돈을 보내온 게 아니겠어요? 인터넷 뱅킹을 확인하다가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돈을 왜 보내신 거예요? 아, 그거 곧 사부인 모시고 여행 가잖니. 가서 사부인 맛있는 것 좀 사드리라고 보냈어. 처음 해외여행 가시는 거니까 부족함 없이 잘 모시고 다녀오도록 해. 혹시 여행 가서도 돈 아껴 쓴다고 할까봐 내가 조금 보냈다. 아니, 이건 조금이 아닌데요. 나도 그 정도 능력은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받아. 우리는 항상 너한테 미안하고 고맙고 그렇구나. 시어머님 말에 울컥한 채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요. 만약 그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어머님이 만약 남편 편만 들었다면 우리는 지금쯤 서로 등을 돌린 채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 회사 동료가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문득 그날의 감정들과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혼인신고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함께 신뢰를 쌓아가며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가는 가운데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게 아닐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